왜 이렇게 느릿느릿해요? 어우, 답답한 노인네. 서민지는 몰랐습니다. 노인네라고 부른 그 사람이 누군지, 저기 가세요라고 쫓아낸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5천만 원은 사라졌습니다. 18억 원 사고가 터졌습니다. 6개월 월급이 끊겼습니다. 저는 75세 최은숙입니다. 한빛은행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30년 전 평범한 은행 창구 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렇게 지점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5년 전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걱정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젊은 직원들이 노인 고객들을 무시한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평범한 노인 고객으로 위장해서 오늘이 첫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강남역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실적이 좋은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 불만도 가장 많은 지점이었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천가방을 들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거울을 보니 평범한 75세 할머니였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일반 고객 번호 47번이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구를 둘러봤습니다. 5개의 창구가 있었습니다. 맨 왼쪽 창구에 VIP 전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창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을 받습니다. 서민지 대리. 서민지는 지루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없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42번이었습니다. 일반 창구는 4개인데 진행이 느렸습니다. 그때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번호표도 뽑지 않았습니다. 바로 VIP 창구로 갔습니다. 서민지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벌떡 일어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모님, 극존칭이었습니다. 민지 씨, 정기예금 만기됐다고 문자 왔던데. 네, 제가 더 좋은 상품으로 알아봐뒀어요. 금리도 0.5% 더 높은 거요. 앉으세요. 제가 차 가져다 드릴게요. 서민지가 커피 머신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뽑아서 가져다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친절할 수 있으면서 왜 일반 고객한테는 안 그럴까?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47번. 3번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통장을 건넸습니다. 30년 된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보더니 표정이 식었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 오래됐네요. 신규로 만드셔야겠어요.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나요? 네, 근데 시간 좀 걸려요. 뒤에 손님 많으니까 옆에 가서 기다리세요. 저는 옆으로 비켰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직원은 다른 고객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VIP 창구에서 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민지와 사모님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번 휴가는 어디 가세요? 몰디브 갈까 해. 민지 씨도 여행 좋아하지? 네, 저도 다음 달에 유럽 가요. 사모님처럼 멋지게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이 친구처럼 수다를 떨었습니다. 30분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75세 할머니가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직원이 불렀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는데 작업은 10분. 은행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새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강남역 지점 서민지 대리 인사 파일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방문한 CCTV 영상도요. 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확인할 게 있어요. 서민지의 인사 파일을 펼쳤습니다. 입사 5년 차, 실적 1위, 우수 사원상 3번, 고객 만족도는 항목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VIP 고객 만족도 98점, 일반 고객 만족도 42점.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직원 평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동료 평가란이 있었습니다. 업무 능력은 뛰어나나 팀워크 부족. 후배 직원들이 힘들어함. VIP 고객 응대는 우수하나 일반 고객 응대는 개선 필요. 비서실장이 USB를 가져왔습니다. CCTV 영상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가 은행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영상을 정밀하게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민지가 VIP 고객과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제가 지나가자 눈길도 주지 않는 장면. 제가 1시간 동안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보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 장면. 제가 나간 직후 동료 직원에게 한 말. 아휴,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느려. 통장 하나 만드는데 1시간이야. 영상을 멈췄습니다. 노인네. 저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다시 가볼게요. 한 번 더 확인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서민지, 너는 문제가 있어.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인데? 상견례 하려고요. 어머니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견례? 드디어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은행원이에요. 은행원? 어느 은행? 한빛은행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빛은행? 제가 대표로 있는 은행. 어느 지점인데? 강남역 지점이요.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실적도 1등이래요. 강남역 지점 대리.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 서민지? 아들아, 혹시 그 사람 이름이 서민지예요. 예쁘고 똑똑해요. 어머니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75세 할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저를 노인네라고 부른 그 직원. 제 아들의 약혼녀.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하지만 이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진짜 모습을 미리 보는 기회. 다음 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2주 동안 4번 더 방문하기로. 매번 다른 용무로. 그리고 서민지의 응대를 전부 확인하기로.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서민지, 너의 진짜 모습을 보겠어.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상견례까지 2주. 그 2주 동안 너를 테스트하겠어. 만약 합격하면 며느리로 인정하지. 하지만 불합격하면 너는 내 아들을 만날 자격이 없어. 2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반복되는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 두 번째 방문. 월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대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소액 대출 300만 원.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출 상담 번호.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상담 창구로 갔습니다. 서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틀 전에도 본 얼굴이었으니까. 어르신, 또 오셨네요? 네. 대출 상담 받으러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얼마요? 300만 원이요. 서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300만 원 때문에 대출 상담을요? 어르신, 그 정도는 가족한테 빌리세요. 은행 대출은 금리도 있고 복잡해요. 가방 속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담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알았어요, 알았어. 신분증이랑 통장 주세요. 서민지가 귀찮다는 듯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10분 동안 컴퓨터만 봤습니다. 설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신용 등급이 좀 낮으시네요. 금리가 8%예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금리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다른 상품은 없나요? 어르신, 300만 원 대출에 무슨 다른 상품이 있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할 거면 하시고 아니면 됐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올게요. 네, 그러세요. 다음 분. 서민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녹음됐습니다. 세 번째 방문. 수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이번에는 환전을 하러 갔습니다. 미국 달러 500달러. 약 65만 원어치. 창구 앞에 섰습니다. 또 서민지였습니다. 어르신, 또요? 환전 좀 하려고요. 미국 달러로. 얼마요? 500달러요. 서민지가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500달러 환전하러 은행까지 오세요? 공항에서 하시지. 여기는 수수료 더 비싸요. 그래도 여기가 집에서 가까워서요. 에휴. 서민지가 한숨을 쉬며 환전을 처리했습니다. 3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3분 동안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환전을 마치고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없었습니다. 영수증 좀 주세요. 아, 환전은 영수증 안 드려도 돼요. 어차피 달러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주세요. 알았어요. 서민지가 프린터에서 영수증을 뽑아서 던지듯이 줬습니다. 영수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바닥에서 종이를 줍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방문. 금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이번에는 USB를 들고 갔습니다. 그 안에는 강남역 지점장의 횡령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남역 지점장이 VIP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다고. 감사팀이 조사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5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USB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USB를 받아서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창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서민지였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뭐예요?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USB를 꺼냈습니다. USB요? 이게 뭔데요? 은행 관련 자료인데. 지점장님이 좀 이상한 거래를 하신 것 같아서요. 서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그런 건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증거라서. 어르신, 저는 바빠요. 그런 거 처리할 시간 없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찾아보세요. 서민지가 USB를 돌려줬습니다.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르신, 지금 뒤에 손님 많아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여기서 그런 거 받으면 저만 귀찮아져요. 저는 USB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만약 서민지가 그 USB를 받았다면 지점장 횡령을 적발한 공로로 포상금 5천만 원의 특진 승진이 확정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가져온 USB니까. 귀찮으니까. 5번째 방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보험 상품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서민지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또 뭐예요? 보험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보험이요? 어르신, 나이가 몇인데 보험을 가입해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도 자식들 부담 덜어주려고. 에휴,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괜히 보험 들었다가 나중에 청구하면 더 복잡해져요. 저는 참았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잠깐 이리 와봐. VIP 고객이 손짓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봤던 명품 가방 사모님이었습니다. 서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사모님, 제가 갈게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기 VIP 고객분 먼저 처리하고 올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서민지는 VIP 고객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75세 할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50분이 지나서야 서민지가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그분이 급하셔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보험 상담. 아, 맞다. 근데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 나이에는 보험 가입이 어려워요. 그냥 포기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올게요. 네, 그러세요. 서민지는 벌써 다음 고객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를 끄었습니다. 2주 동안 5번 방문, 5번의 모욕, 모두 녹음됐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민지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찾았습니다.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사진들을 봤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스토리를 봤습니다. 3일 전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진상 고객 상대하느라 지침.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은행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까?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증거 확보. 또 다른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것. 소액 고객은 ATM 쓰면 되는데 왜 창구로 오는지 모르겠음 시간만 잡아먹고 실적도 안 되고. 모두 캡처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대표님. 강남역 지점 서민지 대리 SNS 모니터링 좀 해줘요. 그리고 2주간 제가 방문했을 때 CCTV 영상 전부 편집해서 USB에 담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곧 알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가 상견례였습니다. 서민지, 너는 아직 모르지. 네가 무시한 그 노인네가 누구인지. 내가 VIP만 오세요라고 한 은행의 대표이사라는 것을.
그리고 내 예비 시어머니라는 것을. 상견례 날 모든 걸 보여주겠어. 녹음 파일, CCTV, SNS 캡처, 전부 다. 서민지 준비해. 내 인생 최악의 날이 올 거야. 상견례 하루 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강남역 지점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지점장 김태수, 58세, 20년 경력 은행원. 그가 VIP 고객 계좌에서 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VIP 고객들의 휴면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 거기서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3년 동안 50개 계좌에서 조금씩 5억 원이 모였습니다. 증거는 USB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서민지에게 가져갔던 바로 그 USB. 만약 서민지가 그때 그 USB를 받았다면 내부 제보자로 인정돼서 포상금 5천만 원, 특별 승진, 본점 발령, 그녀의 미래가 확정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어르신, 그런 건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75세 할머니가 가져온 USB니까. 귀찮으니까. 저는 그 USB를 직접 감사팀에 전달했습니다. 감사팀이 조사했고 오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내일 아침 지점장은 경찰에 고발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서민지 대리는 이 사실 알아요? 아니요. 아직 지점에는 통보 안 했습니다. 내일 아침 본점 감사팀이 직접 내려가서 지점장을 연행할 예정입니다. 서민지가 그 현장을 보겠네요. 네, 출근하면 바로 보게 될 겁니다. 좋아요. 그대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내일 상견례 끝나고 바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5억 원 횡령, 5천만 원 포상금, 서민지가 놓친 기회. 만약 그녀가 그때 저를 제대로 응대했다면, 단 10분만 시간을 내서 USB를 받았다면, 지금쯤 회사 영웅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75세 노인보다 명품 가방 든 VIP가 더 중요하다고. 그 선택의 대가를 내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아들 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상견례 시간 괜찮으시죠? 오후 1시에 강남 한정식당이에요. 응, 알고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어머니 뵙는 거 엄청 떨린대요. 긴장할 필요 없어. 편하게 오라고 해. 네, 그렇게 말할게요. 어머니, 민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그래, 일을 잘한다고? 네, 지점에서 실적 1등이래요. 그리고 VIP 고객들이 민지를 엄청 좋아한대요. VIP 고객들이.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일반 고객들은? 네, 일반 고객들이요? 일반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대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내일 직접 봐야겠다. 네, 내일 뵐게요. 어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과연 그럴까?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강남역 지점 앞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섰습니다. 본점 감사팀이었습니다. 저는 대표 집무실에서 실시간 CCTV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이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서민지도 보였습니다. 창구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사팀장이 지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지점장 김태수가 손목에 수갑을 찬 채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민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김태수 지점장은 VIP 고객 계좌에서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됩니다. 여러분은 업무에 지장 없도록 평소대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발각된 거예요? 감사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포상금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5천만 원. 그 말에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75세 할머니가 USB를 들고 왔던 것을. 은행 관련 자료인데 지점장님이 좀 이상한 거래를 하신 것 같아서요. 그때 서민지가 뭐라고 했죠? 어르신, 저는 바빠요. 그런 거 처리할 시간 없어요. USB를 돌려줬죠. 받지도 않았죠. 만약 그때 받았다면 5천만 원은 서민지 것이었습니다. 저는 CCTV로 서민지의 표정을 봤습니다.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뭘 놓쳤는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남역 지점 상황 보고서 오후 3시까지 제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서민지 대리 인사 파일도 함께요. 오후 1시 강남 한정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할머니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명품 한복을 입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75세이지만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2주 동안 은행에서 봤던 그 노인네. 어제도 뉴스에서 봤을 지점장 횡령 사건의 제보자로 추정되는 그 할머니. 지금 명품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사람. 서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민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초, 5초, 10초. 준혁이 어색함을 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소개할게요. 제 약혼녀 서민지예요. 민지야, 우리 어머니시야. 서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민지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라만 봤습니다. 서민지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한빛은행 강남역 지점 대리 맞죠? 네. 지난 2주 동안 은행에서 저 못 봤어요? 서민지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게 못 본 게 아니라 기억 못하는 거겠죠. 75세 노인네 고객은 기억할 가치도 없으니까. 어머님, 그게 아니라.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 녹음. 어르신 같은 분은 저기 가세요. 여기는 VIP만 받아요. 두 번째 녹음. 에휴, 300만 원 때문에 대출 상담을요? 어르신, 그 정도는 가족한테 빌리세요. 세 번째 녹음. 아니, 500달러 환전하러 은행까지 오세요? 공항에서 하시지. 네 번째 녹음. 어르신, 저는 바빠요.
그런 거 처리할 시간 없어요. 5번째 녹음. 어르신 나이에는 보험 가입이 어려워요. 그냥 포기하세요.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서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민지 씨, 일주일 전에 가져온 USB 기억나요? 지점장 횡령건. 서민지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거 받았으면 포상금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귀찮다고 거절했죠. 그 5천만 원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민지 씨가 놓쳤어요. 서민지가 테이블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엄마 먼저 갈게. 내가 생각해봐.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서민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참교육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식당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본점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10분 후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민지 씨가 2주 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들었잖아. 하지만 민지는 일반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혁아, 사람은 일반적으로 좋은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좋아야 진짜 좋은 사람이야. 민지가 지금 엄청 울고 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울면 끝이야? 반성하면 용서해야 돼?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누군지 민지 씨한테 말했어? 아니요. 그냥 은행 일하셨다고만 했어요. 은행 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민지 씨를 회사 본점으로 보내. 네? 회사로요? 응. 25층 대표이사실로. 혼자 오라고 해. 대표이사실이요? 왜요? 가면 알게 돼. 엄마가 누군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3시 본점 대표이사실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강남역 지점 보고서입니다.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지점장 김태수 횡령건, 5억 원, 경찰 조사 중. 두 번째 페이지, 내부 제보자, 익명 처리, 포상금 5천만 원 지급 완료. 세 번째 페이지, 서민지 대리 인사 기록, 입사 5년 차, 실적 지점 1위 VIP 고객 유치 건수 1위, 수상 우수 사원상 3회, 고객 만족도 VIP 98점, 일반 고객 62점, 직원 평가 업무 능력 우수 하나, 고객 차별 응대 문제 지속 제기됨. 네 번째 페이지, 고객 불만 접수 내역, 최근 1년간 서민지 대리 관련 불만 23건.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나이 든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 소액 고객은 귀찮아하는 모습, VIP 고객 응대 중 일반 고객 방치, 반말과 무례한 언행, 23건. 1년에 23건이면 한 달에 2건씩 불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지점장은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눈 감아줬습니다. 5번째 페이지, SNS 모니터링 결과,
서민지의 인스타그램 캡처 10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오늘도 노인네 고객 때문에 빡침. 소액은 ATM 써라 진짜. VIP만 오시면 안 될까요? 제발. 은행원 감정 쓰레기통.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에 올린 글들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서민지 대리가 올 거예요. 들어오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생각 좀 해봐야죠. 대표님, 제 생각에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객 불만 23건, SNS 고객 비하, 내부 제보 거부, 어느 하나만으로도 중징계 사유입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기회를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제가 30년 은행 생활하면서 배운 거예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뜻대로 하시죠. 저녁 7시 50분이었습니다. 대표이사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대표님, 서민지 대리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민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대표이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제가 대표이사예요. 서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한빛은행 대표이사 최은숙이에요.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 34%. 서민지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님이. 대표이사님? 앉으세요. 제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민지가 비틀거리며 앉았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사직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 나가겠다는 거네요. 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머님을, 대표이사님을 그렇게 대했으니 당연히 잘려야죠. 서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에요. 저는 그녀가 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분 동안.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네. 나는 당신을 해고하지 않을 거예요. 서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저는 책상으로 가서 서류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서민지 앞에 놓았습니다. 특별 재교육 프로그램 동의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서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3개월 무급 정직. 그 기간 동안 고객 응대 재교육 200시간. 전국에서 가장 바쁜 지점으로 발령. 일반 창구 전담. 직급 강등. 대리에서 주임으로. 매일 아침 반성문 제출. 월 1회 대표이사 직접 면담. 서민지가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3개월 후 평가에서 불합격하면 즉시 해고. 합격해도 향후 5년간 승진 제한. 5년? 네. 5년. 그게 당신이 23명의 고객에게 상처 준 대가예요. 서민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 아들 준혁이랑 결혼은
1년 뒤에 다시 판단할게요. 1년? 네. 1년 동안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볼 거예요. 만약 변하지 않았으면 결혼은 없어요. 서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가혹해요. 가혹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75세 할머니를 노인네라고 부른 건 가혹하지 않았어요? 5천만 원 기회를 날려버린 건? 23명의 고객에게 상처 준 건? 서민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제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사직서 내고 나가든지. 서민지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게요. 이 조건 받아들일게요. 확실해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벌 받아야죠. 그리고 준혁 오빠를 사랑해요. 1년 기다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내일 아침 8시 인사팀으로 가세요. 재교육 일정 받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지 씨, 이건 버리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진짜 은행원이 될 수 있는 기회. 서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당신은 실적만 쫓아왔어요. VIP만 챙겼어요. 하지만 진짜 은행원은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에요. 3개월 후에 봐요. 그때 당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서민지가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방금 나왔어요. 울면서 1년 기다리겠대요. 그래. 어머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가혹하지 않아. 이게 마지막 기회야. 준혁아, 1년 후에도 민지 씨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때 결혼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내일부터 특별 재교육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어느 지점으로 발령할까요? 가장 바쁜 곳. 하루 고객 500명 넘는 곳. 그럼 신촌역 지점이 가장 바쁩니다. 거기로 보내세요. 그리고 일반 창구 전담. 절대 VIP 창구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민지, 이제 시작이야. 진짜 지옥이 시작돼. 하지만 이겨내면 너는 진짜 은행원이 될 거야. 그리고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을 얻는 거야. 3개월. 기다리겠어. 다음 날 아침 8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강남역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피해 금액 18억 원. 거래 담당 직원은 서민지였습니다. 6개월간 그녀가 VIP로 관리하던 김성호. 건설회사 대표라고 했던 그 사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었습니다. 3개월 전 FIU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심 거래 확인하라고. 하지만 서민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김성호는 그녀 실적의 30%였으니까. 그를 잃으면 지점 1등을 잃으니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피해자 37명. 전부 노인이었습니다. 78세 할머니는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82세 할아버지는 자식 결혼자금 8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서민지를 즉시 소환했습니다. 30분 후 그녀가 대표이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재교육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결연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고 보고서. 이게 뭐예요? 김성호. 당신이 관리한 VIP 고객.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에요. 서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3개월 전 FIU 확인 요청. 당신 서명 있어요. 확인 완료 정상 거래라고 고객님한테 물어봤어요. 건설회사 대금이라고. 그게 확인이에요?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은? 거래 명세서는? 서민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실적 때문이죠. 30% 잃기 싫어서 눈 감은 거죠. 피해자 명단을 펼쳤습니다. 3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3개월 재교육이라고 했죠. 6개월로 연장. 무급 정직도 6개월. 그리고 피해자 37명 전부 찾아가서 직접 사과. 37명. 전부요? 네. 한 분 한 분. 당신이 제대로 확인 안 해서 피해 입은 분들. 오늘부터 신촌역 지점 발령. 하루 고객 500명 넘는 곳. 일반 창구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점심 30분, 화장실 10분. 그게 전부. 그리고 매일 아침 피해자 37명 이름 손으로 쓰세요. 매일. 대표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78세 할머니는 5천만 원 잃고도 힘든 게 아닐까요? 당신 힘든 건 6개월이지만 피해자들은 평생이에요. 서민지가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지 씨, 제 아들이랑 결혼 1년으로 연장이에요. 1년이요? 이 시련을 이겨내고 진짜 변한다면 1년 후에 허락할게요. 하지만 포기하거나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내 며느리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그날 오후 신촌역 지점 CCTV로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서민지가 일반 창구에 앉았습니다. 대기 인원 80명. 첫 번째 고객이 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통장 정리를 원했습니다. 서민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통장을 받았습니다. 5분 후 업무가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서민지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음 고객, 또 다음 고객, 계속 이어졌습니다. 3시간의 쉰명, 저녁 8시 마지막 고객이 나갔습니다. 서민지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12시간 동안 앉아서 일했습니다. 밤 8시 30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민지가 첫날 무사히 마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민지 정말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야 변해. 편하면 안 변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민지,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180일.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해. 견뎌내. 첫 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서민지는 신촌역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민지는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피해자 37명의 이름이 적힌 노트. 펜을 들고 한 명씩 이름을 썼습니다. 김순자, 78세. 박영수, 82세. 이만석, 70세. 37번째 이름을 쓸 때쯤 손이 떨렸습니다. 10분이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37명의 이름을 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20명의 고객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인이었습니다. 서민지가 창구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고객을 불렀습니다.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연금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네, 할아버님.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전에 서민지였다면 짜증을 냈을 겁니다. 느리다, 귀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도와드렸습니다. 10분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연금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서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갔습니다. 서민지는 다음 고객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렀습니다. 80명, 90명, 100명, 저녁 8시 마지막 고객이 나갔습니다. 서민지가 창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동료 직원이 부축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서민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여위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달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서민지는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방문. 김순자 할머니 78세.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잃은 분.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님, 저는 한빛은행 서민지라고 합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민지가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행 사람이 왜 여기 오냐고 했습니다. 사과한다고 돈이 돌아오냐고 물었습니다. 서민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사과뿐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서민지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돈 40년 모은 거야. 청소일하고 식당일하고 그렇게 모은 거. 서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한다고. 80 넘어서.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 안 당하게. 네, 할머니. 꼭 그럴게요. 약속드립니다. 서민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골목길에서 서민지가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한 분씩 찾아갔습니다. 37명 전부. 어떤 분은 문전박대했습니다. 어떤 분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같이 울었습니다. 37번째 방문이 끝났을 때는 5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달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신촌역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오후 3시 가장 바쁜 시간대였습니다. 대기 고객이 50명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노인 고객으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일반 고객 번호.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서민지 창구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민지가 통장을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껏 5분 동안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설명도 자세히 해줬습니다. 이 통장은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이라고, 이자는 매월 말일에 입금된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지가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기사님에게 본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서민지가 변했습니다. 확실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3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네 번째 달이었습니다. 서민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손자가 은행 취업 준비를 한다며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서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서민지는 할머니 손자를 도왔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면접 준비, 자기소개서 첨삭. 3주 후 손자가 은행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서민지 덕분이라고. 서민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한테 진 빚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이미 충분히 갚았어. 진짜로 변했더라. 전화를 끊고 서민지가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5번째 달이었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촌역 지점 직원들이 서민지를 평가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1위, 서민지 주임. 가장 친절한 직원 1위, 서민지 주임. 고객 응대 모범 사례 1위, 서민지 주임. 고객 만족도도 나왔습니다. VIP 고객 96점, 일반 고객 98점. 일반 고객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신촌역 지점장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입사일에 가장 모범적인 직원,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함. 특히 노인 고객 응대에서 타의 추종을 불어 복직을 강력히 추천.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아직 1달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6번째 달,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 6개월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5시 서민지를 본점으로 불렀습니다. 대표이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민지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은 여위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서민지가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6개월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동안 은행원이었지만 진짜 은행원이 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실적만 쫓았다고, VIP만 챙겼다고.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배웠다고 했습니다. 은행원은 고객을 돕는 사람이라는 걸, 모든 고객이 소중하다는 걸.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라고 말했습니다. 서민지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복직 발령장이었습니다. 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강남역 지점 복직, 직급은 대리로 복구. 정말요? 서민지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네, 당신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변했다고. 서민지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 6개월 동안 잘 기다렸죠? 서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도 안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변할 때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만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민지 앞에 섰습니다. 환영합니다, 며느리. 서민지가 벌떡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민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75세 시어머니와 29세 며느리. 6개월의 지옥을 이겨낸 두 사람.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이었습니다. 서민지는 강남역 지점으로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와서 지점 청소를 도왔습니다. VIP 창구가 아니라 일반 창구를 자청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일반 창구에서 일하고 싶어요. 일반 고객들이 더 저를 필요로 하세요. 지점장이 놀랐습니다. VIP 창구가 실적도 좋고 편한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서민지는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업무가 끝나면 서민지는 은행 주변을 돌았습니다. 혹시 은행 찾기 어려워하는 노인이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헤매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찾으세요? 저희 은행이 바로 여기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서민지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은행으로 모셨습니다. 직접 창구에서 업무를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은행원들이 참 친절하다고, 고맙다고. 서민지가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서민지는 항상 먼저 다가가서 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지점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남역 지점 전국 1위. 특히 노인 고객 만족도 99점. 이유는 서민지였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응대 때문이었습니다. 본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25층 대표이사실로 올라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최은숙 대표이사가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는 사이였지만 회사에서는 대표님으로 불렀습니다. 강남역 지점 전국 1위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서민지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대표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1년 전 민지하고는 다른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서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전 자신은 최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라고 했습니다. 인사 발령 통지서였습니다. 서민지 대리에서 서민지 차장으로 승진. 신규 부서 발령. 고객 경험팀 팀장. 제가 팀장을요? 새로 만든 부서라고 했습니다. 노인 고객, 장애인 고객, 소외된 고객들의 은행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팀이라고. 서민지가 가장 적임자라고. 1년 동안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서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회사 얘기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로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민지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랑 결혼식 날짜 잡았어? 좋아. 어머니가 준비 많이 도와줄게. 우리 며느리 예쁘게 시집 보내야지. 서민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민지가 대표님을 안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대표님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5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웨딩홀.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은행 직원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특별한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37명 전원, 신촌역지점 직원들도 전부 왔습니다. 서민지가 직접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한 분 한 분, 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준혁이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신부 서민지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건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겸손한 따뜻한 미소. 준혁이 서민지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주례 말씀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 인사 시간이었습니다. 서민지가 최은숙 대표님 앞에 섰습니다. 깊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최은숙 대표가 서민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서민지가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안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 연장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서민지에게 왔습니다.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서민지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민지가 스스로 이뤄낸 거라고, 서민지가 변한 거라고 했습니다. 37명의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차례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손자도 은행원 되고 싶다며 나중에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신촌역지점 직원들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주임님, 아니, 이제 차장님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서민지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여러분 덕분에 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마운 거라고, 정말 모범을 보여줬다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서민지가 최은숙 대표님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변해줘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건 어머님이세요. 서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은숙 대표가 서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다고 했습니다. 이미 증명했다고. 1년 동안 준혁과 서민지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객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은숙 대표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 왔습니다. 정말 좋은 결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노력하면,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그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지가 스스로 기회를 만든 거라고. 1년 동안의 노력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배운 것들. 사람은 직급이나 재산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것.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인품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서민지는 변했습니다. 1년 만에 VIP만 챙기던 은행원에서 모든 고객을 사랑하는 은행원으로, 오만한 며느리 후보에서 진심 어린 며느리로, 이제 그녀는 고객 경험팀 팀장이 될 겁니다. 소외된 고객들을 돕는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로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서민지가 준비해둔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평생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며느리 민지올림. 카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 민지야. 너는 이미 증명했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5년을 살았습니다. 은행원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대표이사로 5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찬 일은 지난 1년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며느리가 된 것.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신혼여행 잘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다녀와. 우리 며느리. 어머니도 사랑해.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서민지의 새로운 인생, 저의 새로운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1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지야. 변해줘서.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으로.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은행에서, 병원에서, 관공서에서, 젊은 직원이, 어르신, 저기 가세요. ATM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셨나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서운하셨죠? 화나셨죠? 하지만 말 못하고 그냥 나오셨죠? 그 마음 압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서민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위로가 됩니다. 그녀도 처음엔 최악이었지만 1년 만에 변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우리가 받고 싶은 대우를 우리도 남에게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세상 아닐까요?